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행동을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영어로 바꿔야 우리가 그 행동을 할 때마다 이 표현은 어떻게 영어로 얘기하지?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고, 우리 삶이 조금씩 영어로 변해야 우리가 아주 간단한 우리의 행동들 정도는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보고 계시는 이 표현들,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할 때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를 하나씩 배워가시면 여러분들 영어 말하기 실력에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차분하게 그냥 편안한 마음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표현은 쓰레기를 내놓다예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저희의 집 쓰레기를 바깥에 내놓는데, 그 수거하는 날이 있죠. 그 수거하는 날이 되면은 이제 미리미리 그 차가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쓰레기를 바깥에 내놓죠.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를 내놓을 때 이 표현을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돼요. 쓰레기를 내놓다라는 거는요, 영어로는요 take out the trash 라고 얘기를 합니다. take out이라는 거는 뭔가 바깥에 내놓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trash라는 거는 쓰레기죠. 그래서 부탁할 때 쓰레기 좀 밖에 내다 줄래요? 이런 식으로 부탁할 때는 앞에다가 can you 라는 말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can you take out the trash?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바깥에 내줄래요? 이렇게 내놓아 줄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please라는 말 있죠. 그 말만 앞이나 뒤 어디든 편하신데 붙여주시면 돼요. 뭐 앞에 붙이실 것 같으면 please take out the trash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take out the trash please 이렇게 붙여주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이 표현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이 표현을 그대로 쓰시면 약간 무례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명령문이거든요. take out the trash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명령하는 투가 되니까 please를 붙이시든지 아니면 can you를 붙이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기를 돌리다. 그쵸? 바닥에 청소기 돌리죠. 요즘은 청소기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vacuum the floor 라고 하시면 되고, 이 vacuum 이라는 게 이제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vacuum 진공 청소기로 청소를 하는데 어디를 하냐면 보통 바닥을 하죠. 그래서 바닥은 floor 라고 합니다. floor. 그래서 vacuum the floor 청소기를 돌린다. 나는 지금 청소기를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 중인 일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비동사를 앞에 붙여주고 동사 뒤에 ing를 붙이죠. 그래서 I am vacuuming the floor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기 돌릴 때마다 이 표현 생각해 보세요. vacuum the floor. 혹은 내가 이렇게 청소기 돌리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영어로 얘기해 볼까? I am vacuuming the floor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이 삶이 영어로 조금씩 변해 가셔야 영어가 그냥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그 행동을 할 때마다 바로 영어로 얘기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금씩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바닥을 쓸다. 그렇죠? 청소기를 돌리기도 하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청소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항상 바닥을 쓸고 닦으시더라고요. 바닥을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sweep the floor, sweep the floor, sweep. 이게 이제 쓰는 거예요. 쓰는 거. 바닥을 쓸 때, 빗자루 갖고 바닥을 쓸 때 sweep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sweep the floor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닥을 쓸다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걸레로 바닥을 닦죠. 닦을 때는 mop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mop the floor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 손걸레를 빨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바닥을 닦기도 하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대걸레 가지고 이분들은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mop the floor 라는 표현은 대걸레를 갖고 바닥을 닦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mop the floor. 그래서 내가 지금 바닥 닦고 있어. I am mopping the floor 하시면 되고, 바닥 좀 닦아줄래요? Can you? 그쵸. mop the floor, please. 다 넣으셔도 돼요. Can you mop the floor, please? Can you도 붙이고 please도 넣으셔서 정말 더 정중하게 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가구에 먼지를 털다. 우리가 먼지 터는 거 하죠. 먼지 터는 거. 이렇게 먼지 제거 하잖아요. 먼지 제거를 할 때는 dust off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off라는 거는 분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 dust라는 단어만 쓰셔도 이 동사 자체가 먼지를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 am dusting 이러면 내가 먼지 제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근데 어디에 먼지를 제거할 건지 얘기하시려면 dust off 한 다음에 그 대상 넣어주시면 돼요. I'm dusting off the furniture 이러면 가구에 먼지를 터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테이블 위에 먼지를 털어내고 있다. 그럼 I'm dusting off the table 이런 식으로 그 먼지 털림을 당하는 대상은 off 다음에 넣어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지갑을 잃어버리다. 매일 우리가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그쵸, 뭔가를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죠.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지갑도 잊어버리고 뭐 여러가지 이제 잊어버리는데 잃어버린다. 잃어버린다. 제가 한국말을 조금 잘못했네요. 잃어버린다. 잊어버리는 거는 기억을 잊어버린다라고 할 때 쓰고요. 이거는 잃어버린다. 물건을 잃어버린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영어로도 달라서 그래요.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는 제가 오늘 정리하진 않았는데 forget 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forget. 이거는 나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는 lose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지갑을 잃어버리는 거는 lose the wallet 이라고 합니다. lose the wallet. 근데 보통 나 지갑 잃어버렸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은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 문장이에요. 그래서 lose의 과거형을 쓰거든요. 그래서 I lost the walle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ost는 lose의 과거형이고요. 그래서 I think I lost the wallet 이라고 하면 나 지갑 잃어버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든지 그 문장 앞에 I think를 붙이게 되면 그냥 그런 것 같다라는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살 빠진 것 같아. I think I lost weight라고 하면 됩니다. lose weight 이게 살 빠지다예요. 살 빠지다. 오늘 정리한 거에는 없는데 잠시 카메라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카메라 손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카메라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손을 받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하던 얘기가 이제 살을 빠진 것 같다. 그래서 I think I lost weight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배운 거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근데 살을 찌다 빠지다, 살 찌다 살 빠지다 얘기가 나온 김에 그것만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살을 찌는 거는 gain weight예요. gain weight. weight는 무게인데 몸무게를 얻다. 그리고 lose weight는 몸무게를 잃어버리다. 이렇게 돼서 살찌다는 gain weight, 살 빠지다는 lose weight.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정리해드리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누구누구와 헤어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젊었을 때는 연애를 하면서 만나고 헤어지고라는 걸 참 반복을 많이 했는데, 자, 누구와 헤어지다. 이거는 break up with 라고 하시면 됩니다. break up with. 그래서 그녀와 헤어졌어. 그녀와 헤어졌어 라고 얘기하시려면 I broke up with her 라고 하시면 돼요. I broke up with her. 나는 그녀와 헤어졌다. 근데 주어를 우리는 이라고 잡으신다면 그냥 뒤에 보이는 with는 빠져도 돼요. We broke up. We broke up. 우리 헤어졌어.
그쵸? 그렇게 주어에 따라서 뒤에 with는 생략될 수도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break의 과거는 broke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다음 표현 갈게요. 자, 집안일을 하다. 그래서 요즘은 뭐 남자건 여자건 그쵸? 우리가 항상 집안일은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집안일을 항상 같이 하는데, 그래서 집안일을 할 때, 예, 여러분 모두 집안일을 하실 때는 이 표현 생각하시면 돼요. do housework. do housework. do는 한다란 얘기고요. 예, housework. 이게 집안일이에요. housework. 같은 집이라는 표현인데 house와 home은 뒤에 work를 붙였을 때 전혀 다른 뜻이 되죠. housework는 집안일, homework 이거는 숙제죠. 그래서 do homework 숙제하다, do housework 집안일 하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집안일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려면 I'm doing housework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난방을 켜다. 난방을 켜다. 지금은 이제 점점 봄을 지나 여름으로 가고 있어서 뭐 난방 킬 일이 없는데 겨울에는 항상 난방을 켜죠. 겨울에 이 표현 쓰시면 돼요. turn on the heater 하시면 돼요. turn on the heater. 이 난방이라는 게 히터라는 거, 히터. 그쵸? 우리가 보일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서양에는 이 보일러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보일러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 boil, 이게 물을 끓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난방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보일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양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양 난방은 주로 히터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이 보일러라는 시스템도 그냥 히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turn on the heater, 그쵸? 난방을 켠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이는 heat, heat 이 단어가 열을 가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 뒤에 er를 붙여서 히터, 난방기구라는 표현을 만든 거고요. 앞에 보이는 turn on 이거는 무엇을 켜다, 꺼다 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건데 on 하면 켜는 거고 off 하면 끄는 거죠. 그래서 turn on the heater, 난방을 켜다, turn off the heater, 난방을 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TV 플러그를 꽂다. 우리가 뭐 플러그 꽂고 빼고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쵸? 이 표현도 매번 하는데 어떻게 영어로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plug in 이라고 하시면 돼요. plug in 하면 플러그를 꽂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꽂을지는 그 뒤에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plug in the TV. 그러면 TV에 플러그를 꽂는 게 됩니다. 컴퓨터 플러그를 꼽는 거면 plug in the computer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부탁하실 때 쓰실 수 있겠죠. 뭐 can you plug in the TV? TV 플러그 좀 꽂아줄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자, 이번에는 공과금 내다, 뭐 전국 알다 이런 표현들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쵸 공과금을 내죠. 세금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뭐 전기세, 뭐 수도세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한 이런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돈을 내는데 그거 낼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pay는 지불하다죠. 그리고 the utility bills라고 하시면 돼요. pay the utility bills 이렇게 말씀하시면 공과금을 내는다라는 표현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utility 발음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한번 발음해 드릴게요. utility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로 얘기해 보면 pay the utility bills 라고 하시면 돼요. bill 이게 이제 뭔가 요금서, 요금 청구서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전구를 갈다. 요즘은 이제 LED 조명이 많아서 전구를 갈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저도.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백열등이나 형광등이나 항상 전구를 갈았죠. 그래서 전구를 갈 때
쓰는 표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전구를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전구를 갈 때는 change가 이제 바꾸다는 뜻이죠. change, 바꾸다. 뭐를? the light bulb, 이게 전구예요. light, 앞에 이 표현이 빛이고요. bulb, 이게 이제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그 전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change the light bulb, 그래서 전구를 갈다. 전구 좀 갈아줄 수 있어? Can you change the light bulb? Can you change the light bulb?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에 물을 주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식물을 키우시고 이런 거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식물에 물 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늘 봤는데, 식물에 물 주다. 맨날 하는 행동인데, 이거 영어로 얘기하려면 쉽지 않아요. 근데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뭐냐면, water라고 하시면 돼요. water가 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동사로 쓰게 되면 물을 주다예요. 특히 식물한테. 사람한테 물 줄 때 쓰는 말이 아니고 식물한테 물 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water the plants 이러면 식물한테 물을 준다가 돼요. 근데 식물도 뭐 종류가 있죠. 나무면 water the tree 이렇게 하시면 되고, 꽃이면 water the flowers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통합적인 표현 plants라는 표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기저귀를 갈다. 저도 저희 아이를 키울 때 이제 기저귀를 많이 갈았는데, 지금은 아이가 커서 기저귀 갈 일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기저귀를 이렇게 가는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 주변에도 보면은 손주들을, 그쵸? 손주들 봐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르신들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 표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를 가는 거는 여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구를 갈다 할 때 그 change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change 하시면 되고, 기저귀는 diaper 이게 기저귀예요. 그래서 change the diaper 하시면 되고, diaper 그렇게 보이죠? D-I-A까지 묶어서 die, 그 다음에 뒤에 per, 그래서 diaper, change the diaper 하시면 되고, 뭐 해외에 가셔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 중에 뭐 기저귀가 급하게 필요하시면 뭐 이제 상점 가셔가지고 뭐 do you have a diaper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diaper, 기저귀. 자, 그 밑에 볼게요. 예방접종을 하다. 우리가 때가 되면 갖가지 예방접종을 하죠. 최근에는 코로나 예방접종도 하고 여러가지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키기도 하고 할 때마다 이 표현 한번 생각해 보세요. get vaccinated 라고 하는데, 여기서 get이라는 거는 뭔가 얻다 혹은 뭔가 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vaccinated 이 표현 잘 보시면 여기에 vaccine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vaccine, 그쵸?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백신이에요. 백신, 그쵸? 그래서 이 백신이란 단어는 영어에서 온 단어예요. 한국어가 아니고. 그리고 잘 보시면 get vaccinated, 그쵸? 이 vaccinated라는 이 단어는 vaccinate, 예방접종을 시키다 라는 이 동사를 형용사화 시킨 거예요. 예방접종이 된 이런 걸로 시켜서 get vaccinated, 예방접종이 된 상태로 변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표현을 예방접종 하다라고 쓰시면 돼요.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거는 누구에게 놓아준다라기보다는 내가 그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 got vaccinated 이러면 나 오늘 예방주사 맞았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냥 주사 맞다 이거는 get a shot 이라고 하시면 돼요. get a shot, 이게 주사 맞다. 그래서 나 오늘 주사 맞았어. I got a shot 하시면 되고, 여기서 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이 경우에는 어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어가 빠지면 전혀 다른 뜻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get shot 이렇게 어를 빼고 얘기하면 이거는 총을 맞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주사 맞는 거랑 총 맞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get a shot 이게 주사를 맞다. get shot 총 맞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는데 주사 맞다란 표현을 get a shot 말고 다른 걸 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끔 이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get an injection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사 맞는 거는 get a shot, get an injection 뭐 둘 중에 편한 거 하나 쓰시면 되고 예방접종하는 거는 get vaccinate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표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다. 너 의사 진료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see a doctor 뭐 혹은 go to a doctor, see a doctor 다 괜찮습니다. 뭐 you should go see a doctor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뭐 본인이 편한 게 있으시면 그거 쓰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이 표현 외워가시면 돼요. see a doctor 의사를 본다인데 의사를 보는 게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닥터냐 더 닥터냐 그걸 가지고 이제 약간 논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는 원어민들은 더 닥터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더 닥터라는 거는 특정한 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사라는 걸 얘기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의사라기보다는 그 의사. 왜냐면 서양에는 예전에 마을에 의사가 딱 한 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그 의사한테만 보는 거예요. 매번 같은 의사한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영국인가 어떤 마을에는 본인의 지정의사가 있대요. 지정의사. 그래서 그냥 아프면 늘 그 의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see the doctor라고 얘기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see the doctor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의사한테 가봐라. 너의 주치, 뭐 너의 담당 의사한테 가봐라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doctor는 그냥 한국에서 좀 많이 사용할 법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 의사한테 가봐 라고 얘기할 때 진료받아 봐봐, 병원 가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특정을 얘기하는 특정 병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아무 의사나 뭐 동네에 있는 병원 아무데나 가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see a doctor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뭐 see the doctor냐 see a doctor냐 뭐 둘 다 올 수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의료 시스템 때문에 한국에서는 see a doctor가 조금 더 자주 쓰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see the doctor가 좀 더 자주 쓰일 것 같다. 그 차이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주시면 여러분은 완벽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그렇게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치과에 가다. 치과에 가다도 같은 표현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see a dentist라고 하시면 되고 see 대신에 go to a dentist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아무튼 치과 혹은 치과 의사는 dentist라고 하시면 돼요. 자, 정기검진 받다.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받죠. 정기검진 받을 때 이 표현 사용하시면 됩니다. get a regular checkup. 그래서 get 다음에 보통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get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a regular checkup. 그쵸? regular라는 거는 정기적인, 정규적인 check-up. 체크죠. 확인이죠. 그래서 이걸 받다라는 거예요. get a regular check-up. 이렇게 하시면 정기검진을 받는 거고 뭐 의료검진이라고 굳이 말씀하시고 싶으면 medical 이란 표현 쓰시면 돼요. get a medical check-up. 이러면 뭐 정기란 말은 없겠네요. 그냥 의료검진을 받다인데 뭐 medical 이란 단어는 빠져도 굳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표현에서도 get a check-up 까지만 쓰셔도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니까 그렇게 쓰시면 돼요. 어려우시면 get a check-up 이것만 기억해 가셔도 됩니다.
자, 강아지 밥을 주다. 자, 요즘은 그쵸, 애견, 그쵸, 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 뭐 갖가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먹이를 주는 때, 그쵸? 키우시는 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 먹이 주시잖아요. 그때 이 표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Feed the dog 하시면 되고, 그쵸, 동물은 바뀌어도 되죠. Feed the cat 하셔도 되는데 이 feed란 단어는 먹이를 주다, 누구를 먹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목줄을 채우다. 그쵸, 우리가 강아지나 이런 거는 산책을 많이 시키잖아요. 산책할 때 목줄 꼭 채워야 되는 거 아시죠? 목줄 채우다라는 표현은 그쵸, put on a leash 라고 하시면 돼요. put on a leash 라고 하시면 되는데 뒤에 거 단어 leash 이렇게 발음되고요. 목줄을 채우지 않고 강아지를 산책시키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얘기는 You should put on a leash 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 보이는 거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실 거면 강아지라는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어디다 넣으시면 되냐면은 put과 on 사이에 넣어주시면 돼요. Put your dog on a leash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You should put your dog on a leash 이런 식으로 네 강아지 목줄 채워라 라고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put 다음에 your dog 혹은 그냥 the dog, put the dog 혹은 put your dog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ut your dog on a leash 이 표현 목줄을 채우다, 강아지 목줄 채우는 거 이 표현까지 배워봤고 또 다음 표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을 묻다. 그쵸, 우리가 뭐 처음 보는 장소를 찾아갈 때는 길을 많이 물어가요. 근데 사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람들은 길을 굳이 잘 안 묻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스마트폰에 이제 우리가 지도 어플이나 길 찾는 어플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스마트폰 사용이 좀 서툴거나 잘 못하시는 분들은 길을 잘 물어서 가요. 그리고 특히나 해외여행 갈 때는 많이 길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길을 묻다 라는 이 표현도 한번 배워볼게요. 길을 묻는 거는 ask for directions 라고 하시면 됩니다. ask for directions 이게 길을 묻는 거예요. ask for directions 여기에 directions 해서 s 빼시면 안 돼요. s 넣으셔서 ask for directions 제가 길을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보통 말을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뭐뭐 해도 되겠느냐, 나의 행동을 허락받고 싶으실 때는 can I로 하면 되죠. 그래서 can I ask for directions?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Can I ask for directions? 그쵸? Excuse me, 실례합니다. Can I ask for directions? 그쵸?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을 안내한다 물어봤으니까 안내하다라는 표현도 배워보겠습니다. 안내한다는 그쵸, show the way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할 수 있다, can I가 아니고 이번엔 I can이겠죠. I can show the way, I can show the way.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길을,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이거를 원어민들은 길을 안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I can show the way. 그 다음에 뭐 도착지를 말씀하실 거면 그 뒤에 to 하고 도착지 넣어주시면 돼요. I can show the way to the subway station, to the airport, to the museum 이런 식으로 to 하고 장소 넣으셔서 뒤에 붙이시면 돼요. I can show you the way to the station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show you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신에게 라는 그 말을 넣어주고 싶으시면 show 다음에 넣으시면 돼요. show you the way 이런 식으로 show him the way 이런 식으로 show 다음에 그 듣는 대상을 넣어주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줄을 서다. 자, 줄 서다. 자, 줄 서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줄 서세요. 줄 서다. lineup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제가 stand in line을 정리했네요. lineup 이 표현도 쓰셔도 돼요. lineup 줄 서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 stand in line이라는 거는 줄 안에 서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줄 서 있다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지금 줄 서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너 어디 있어? 나 지금 줄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좋습니다. I am standing. 난 서 있어. in line. 줄 안에. 줄 서 있다. 이런 표현 이렇게 쓰시면 되고, 줄 서세요 라고 얘기할 때 line up please 혹은 stand in line please 라고 쓰셔도 돼요. 둘 다 쓰셔도 되는데 줄 서세요 라고 명령할 때는 line up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둘 다 쓰셔도 되니까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줄 서서 기다린다. 나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 기다린다라는 말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wait in line. 그쵸? 줄 서서 있는 거는 stand in line. 그쵸? 줄 서서 기다리는 거는 wait in line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표현 같이 쓰셔도 돼요. 뭐 크게 구분 안 하시고 나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 I am waiting in line.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택시를 타다. 택시 타는 거는 take a taxi 하시면 돼요. 택시를 이용하는 거예요. take a taxi. 택시를 이용하다. 근데 택시가 이제 섰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야, 이제 택시에 타. 이렇게 얘기할 때는 get in a taxi 라고 하셔야 돼요. get in the taxi. get in. 여긴 어가 아니고 더겠네요. get in the taxi. 그쵸? 왜냐면 그 택시를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택시가 되기 때문에 어보다는 더가 정확합니다. get in the taxi. 택시에 올라타라. 근데 나 요즘 택시 타고 다녀. 택시를 이용하고 다녀. 이렇게 얘기할 때는 take the taxi 혹은 take a taxi. 이럴 때는 어나 더나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예, 쓰시면 돼요. 자, 다음 표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기예보를 확인하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일기예보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매일매일 날씨가 너무 많이 변하고요. 어제는 여름 같았는데 오늘은 되게 또 겨울 같을 때도 있고, 요 시기에 일기예보가 일기예보가 아니고 날씨가 되게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기예보를 꼭 확인하고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출근하시는 남편분이나 뭐 밖에 나가시는 뭐 아내분 혹은 가족분들에게 야, 일기예보 확인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일기예보 확인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일기예보 확인하는 거는 check the weather 라고 하시면 돼요. 한국에서는 일기예보라고 하는데 그냥 영어에서는 날씨 확인해라. 그쵸?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check the weather. 근데 예보라는 표현도 굳이 만들 수 있습니다. weather forecast라고 하시면 되고, forecast라는 단어를 뒤에 붙이시면 되는데, 뭐 그 표현 어려우시면 그냥 check the weather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쓰시라고 제가 forecast라는 단어는 뺐는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그거 쓰셔도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일기예보 확인했어? 이렇게 물어볼 때, 뭐뭐 했어? 과거에 한 행동, 너 뭐뭐 했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무조건 did you로 시작하고 말해라. 그래서 did you check the weather? did you check the weather? did you check the weather forecast?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요즘 이제 비가 올 때나 혹은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 창밖을 바라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커피 한잔 하면서. 근데 그 창밖을 바라볼 때 이 표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Look out the window. Look out the window. 이 표현이 창밖을 보는 거예요. Look out. 밖을 보는 거고, the window. 창문이에요. 그래서 창문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창문 보는 거 좋아하시면 I am looking out the window.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창문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을 한번 영어로 바꿔볼게요. 나는 창문 밖을 보는 걸 좋아해. 이렇게 얘기할 때는 I like 좋아한다. 그 다음에 이 look에 ing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I like looking out the window.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 창문 보는 거 좋아합니다. 혹은
looking 말고 앞에 to를 붙이는 방법도 있어요. I like to look out the window. 제가 두 개씩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개를 다 가져가라는 의미는 아니고, 만약에 나는 to로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ing만 말씀하시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틀린 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말씀드리는 거지,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그냥 편한 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돼요. 여력이 되시면 두 개 다 가져가셔도 되고요. 자, 이야기를 나누다 have a conversation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have a conversation, have a conversation. 그쵸? conversation, 이게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have, 가진다, 무엇을, conversation. 이 표현 쓰셔도 되는데, 어려우시면 그냥 talk란 단어 있거든요. 그 단어 하나로 쓰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we are having a conversation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we are talking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찾으신다면 talk란 단어를 쓰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죠, have a conversation 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 밑에 표현도 보겠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는 pay in cash. 그쵸? pay in cash. 제가 현금으로 결제해도 될까요?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I죠. can I pay in cash 하시면 되고, 제가 카드로 결제해도 될까요? can I pay by card. 그쵸? 현금은 in cash, 카드는 by card. 이렇게 in과 by로 나뉜다는 거, 요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신용카드는 credit card, credit card.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 체크카드 있죠. 그거는 debit card, debit card. 이렇게 나뉘어요. credit card, debit card. 근데 받은 그 카드를 받는 뭐 상점 입장에서는 이게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별로 상관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pay by card라고 하셔도 돼요. 이게 체크카드든 뭐 신용카드든 간에 카드니까 그냥 뭐 credit card, debit card 나누지 마시고 그냥 can I pay by card 이렇게 쓰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제가 조금만 더 속도를 올려서 하겠습니다. 20페이지까지 가야 되거든요. 조금만 속도를 올려 볼게요. 차에 타다. 차에 타는 거는 get in the car. 그쵸? get in the car. 택시에 타다도 get in the taxi 라고 하시면 되고, 나오는 거는 get out. get out 한 다음에 of the car 하시면 돼요. 차에 타다 get in the car, 차에서 내리다 get out of the car. 근데 또 이게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버스 같은 경우는 get on을 쓰거든요. 이럴 때는 get on the bus, 뭐 get on the train 이렇게 쓰는데, get on의 반대말은 또 get off가 됩니다. 그래서 get off the bus, get off the train 이렇게도 쓰고, 근데 내린다라고 얘기할 때는 get off the ca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셔야 될 거는, 차에 탈 때는 get in, 택시 탈 때는 get in, 나머지 교통수단은 다 get on 쓰시면 되고, 내릴 때는 get off를 쓰든 get out of를 쓰든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차에 시동을 걸다. 그쵸? 운행하시는 분들,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시동을 거실 거예요. 시동 거는 거는 start the car 라고 하시면 돼요. start the car. 그쵸? 차에 시동을 걸 때 start the car 라고 하시는 거고, 차에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기계 같은 것도 시동을 걸어서 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런 거는 start the engine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엔진에 시동을 거는 거니까. 그래서 차에 시동 걸 때도 start the engine 이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start the car, 이게 차에 시동을 거는 거고요. 안전벨트 매는 거는 wear a seat belt, wear a seat belt. 이 seat belt, 이게 한국어로 직역하면 좌석 벨트인데, 뭐 wear, fasten,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wear a seatbelt랑 fasten 이게 조이다, 꽉 조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fasten a seatbelt 혹은 wear a seatbelt 쓰시면 되고 안전벨트 매셔야 돼요. You have to wear a seatbelt. 그쵸?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have to 혹은 must 쓰시면 돼요. 드라이브 가다, 드라이브 가다. 요즘 날씨 좋을 때 드라이브 많이 가죠. 드라이브 할 때는 go for a drive 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드라이브 하러 갈까? 이렇게 얘기할 때 why don't we 라는 표현 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y don't we 왜 우리가 뭐뭐 하지 않느냐인데 우리 이거 하는 거 어때요? 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why don't we go for a drive 우리 드라이브 가는 거 어때요?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어려우시면 드라이브 갑시다 라는 표현으로 let's 라는 표현이 있어요. let's go 아시죠? 그래서 let's go for a drive 라고 쓰셔도 됩니다. 드라이브 가는 게 있고 산책 가는 것도 있죠. 산책 가는 거는 go for a walk, go for a walk. 이거 두 개 연계해서 외우시면 편할 거예요. go for a drive, go for a walk. 그렇죠? 산책 가는 건 go for a walk. 드라이브 가는 건 go for a drive. 어렵지 않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브를 갈 때 이제 우리가 속도를 올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야, 좀 속도 좀 더 내봐 라고 할 때 speed up 이라고 쓰시면 돼요. speed up 간단하죠? speed 속도를 내다 up 위로 speed up 이게 속도를 올리는 거고요. 속도를 줄이는 거는 slow down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slow down 그래서 up down은 이게 up down은 좀 보기 쉬운데 올릴 때는 speed라는 단어를 쓰고 내릴 때는 slow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 그걸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you should speed up. 너 좀 속도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you should slow down. 너는 속도를 좀 줄이는 것 같은데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speed up, slow down. 그 다음에 이제 좌회전, 우회전이 있는데 좌회전은 그쵸 turn left, 우회전은 turn right 라고 하시면 돼요. left 이게 이제 왼쪽이고 right 오른쪽이죠. turn 돌다요.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라 turn left, 오른쪽으로 돌아라 turn right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유턴 하다. 운전하시는 분들 하루에 한 번씩은 유턴 하시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도 유턴을 자주 하는데 이때 이 표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생소하신 분들은. 근데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make란 단어 쓰시면 돼요. 그래서 make a U-turn 하시면 돼요. make a U-turn. 그래서 여기서 유턴 하시면 됩니다. You can make a U-turn here 라고 하시면 되죠. 넌 할 수 있다. You can make a U-turn 여기서 here. 그렇죠? 제가 여기서 유턴 해도 되나요? Can I make a U-turn here? 이런 식으로. 그렇죠? 유턴 하다라는 말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으시니까 앞에 뭐 그런 can I, can you, I can't, I have to, I don't have to 같은 이런 거 붙여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불법 유턴하다. 유턴하는 건데 이제 불법 유턴이 있죠. 불법 유턴. 불법 유턴은 어와 유턴 사이에 illegal 이란 단어만 붙여주시면 돼요. 이것도 원래는 보면은 IL을 빼면 LEGAL 이게 legal 합법적인 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단어는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legal 합법적인. 야, 그래서 이거 합법적이야? 라고 물어볼 때 is it legal?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불법 아니냐? 합법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제일 간단한 거 is this legal? 혹은 is it legal?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앞에 IL을 하나 더 붙여주시면 이게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llegal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야, 이거 불법 아니야? 라고 할 때는 is it illegal? 합법 아니야? is it legal? 그쵸? illegal이냐? legal이냐? 그걸 좀 해서 쓰시면 되고 이 단어에 익숙해지셨으면 불법 유턴으로 오겠습니다. make an illegal U-turn. make an illegal U-turn. 이게 불법 유턴 하다. 그래서 불법 유턴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You made an illegal U-turn 하셔도 되고, 사실 make를 do로 바꿔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you do의 과거형 did an illegal U-turn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불법 유턴이란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자, 또 볼게요. 자, 세차하다, 세차하다, 세차하다. 이거는 그쵸, get my car washed 라고 했는데, 세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계식 주차, 손세차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직접 세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셀프 세차장 가면은 직접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쵸? 내가 직접 하는 거랑 기계에 들어가든 손세차장에 가든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세차해 주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표현은 남들이 해주는 겁니다. get,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한다. 무엇을? my car, 내 차를. 어떤 상태가 되게 하는 거야? washed, 씻겨진 상태가 되게 하다. 그쵸? 물로 씻겨진 상태가 되게 하다. 이게 내 자동차를 세차하다란 뜻입니다. 남이 해줄 경우에. 그래서 I will, 나는 할 거야. get my car washed 라고 하면 나 세차할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세차해주는 곳에 가서, 그쵸? 내가 세차를 받겠다는 얘기고요. 내가 내 차를 직접 세차할 때는 그냥 wash, 이거 동사로 쓰시고 wash my car 하시면 돼요. 그래서 I will wash my car 라고 한다면 내가 직접 내 차를 세차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됐고, 세차도 하고 주유도 하죠. 주유는 그쵸, refuel 이라는 단어만 알아가시면 돼요. fuel, 이게 연료란 뜻이에요. fuel, F-U-E-L, fuel, 혹은 연료를 주입하다는 뜻인데, refuel, 다시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유를 하는 상황은 다시 넣는 거잖아요. 그쵸? 다시 채워놓고 운전하다가 비니까 다시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refuel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efuel the car, refuel the car, 그쵸? 내 자동차를 주유하다. 내 자동차는 my car, 그냥 자동차는 the car 하시면 돼요. refuel the car 하시면 되고, 주유소는 gas station이죠. gas station. 이 표현도 알아가시라고 제가 정리해드렸고, 운전면허를 따다, 이 표현 배워볼게요. 운전면허를 따다. 운전면허는 get a driver's license. get, 얻는 거예요. 그쵸? 운전면허는 driver's license. license가 면허인데, 그쵸? 운전면허니까 driver's license라고 합니다. get a driver's license. 이 표현은 그냥 통짜로 외워주시면 돼요. 나는 10년 전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러면 과거니까 get을 got으로 바꿔서 I got a driver's license 10년 전에 10 years ago 이렇게 붙여주시면 말할 수 있겠죠. 자, 안전하게 운전하다. drive carefully, carefully, carefully. 이게 주의해서 주의 깊게 하는 뜻이죠. 그래서 drive carefully. 혹은 safely 괜찮습니다. safe에 그쵸, ly 붙여서 drive safely. 둘 다 괜찮고, 저는 이상하게 carefully라는 표현을 조금 더 자주 사용하더라고요. 이상하게라기보다는 왠지. 예. 그리고 난폭하게 운전하다. 난폭하게 운전하다는 drive aggressively, aggressive. 이게 공격적인, 뭔가 난폭한 이런 뜻이에요. aggressive. 근데 aggressively 하시면 되고, drive aggressively. 난폭하게 운전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you shouldn't에 not 붙여서 you shouldn't drive aggressively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you should drive carefully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건 남자분들이 조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런 표현 좀 디테일한 거 한번 배워볼게요. 전진 기어로 놓다, 후진 기어로 놓다, 주차 기어로 놓다, 이런 거. 차 점검받고 수리받고 자동차에 관련된 표현인데,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전진 기어로 놓는 거는 그쵸? Put the gear on drive라고 하시면 돼요. Put 놓는 거예요. 그쵸? The gear 기어죠, 기어. 그쵸? gear 전진이니까 우리는 앞이라고 생각해서 전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드라이브 모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운행 모드. 그래서 put the gear on drive. 이게 전진 기어로 놓다. 전진이라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쵸? 운행 기어로 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쵸? 좀 안 헷갈려요. put the gear on drive. 후진 기어는요, put the gear on reverse라고 합니다. reverse. 이게 거꾸로란 뜻이에요. reverse. 그래서 거꾸로 된 모드로 놓다. 뒤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거. back. 뭐 이런 표현보다는 put the gear on reverse라고 하면 후진 기어로 놓다. 그 다음에 주차 기어로 놓는 거는 put the gear in park라고 합니다. in park. put the gear in park. in을 쓴다라는 거. 그렇죠? put the gear in park. 이게 주차 기어로 놓는 거. 그러면 자동차에서 우리가 기어 넣는 거 거의 3개. 그쵸? 그쵸? 전진 주차, 전진 기어, 후진 기어, 그 다음에 주차 기어. 다 봤고요. 차를 점검받다. 점검받는 거는 get my car checked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 거. 그쵸? 남이 해주는 거는 get, 그 다음에 뭐 넣고 과거분사 넣으시면 돼요. get my car checked. 그쵸? 내 차가 체크. 그쵸? 점검을 받는 거고, 수리받는 거는, 그쵸? get my car fixed 하시면 되고, 내 차가 도색되는 거는 get my car painted 하시면 되는 거고, 그쵸? 내 머리카락이 잘리게 하는 거는 get my hair fixed, cut. 그쵸? 죄송해요. get my hair cut 하시면 되는 거고, 내 머리카락이 염색되게 하는 거는 get my hair dyed. 이런 식으로 정말 여기에 익숙해지면 말하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왜냐면 같은 그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20페이지까지 한 페이지에 5개씩 10일부터 했으니까 총 50개 배워봤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합치면 총 우리가 10개, 100개 표현 배워봤거든요. 매일 하는 행동들을 영어로 바꿔놓은 거니까 자주 보시면서 여러분 걸로 하나하나 바꿔가시면 여러분께 될 수 있습니다. 기어 놓으실 때마다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전진 기어 놓기 전에 I'm going to는 내가 뭐뭐 하겠다는 거니까요. I'm going to put the gear on drive. put the gear on drive. 그쵸? 뒤에 놓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put the gear on reverse. 후진 넣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 여기 있는 모든 표현들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에 녹이시면 그런 상황이 되면 한국어보다도 영어가 먼저 떠오르는 날이 있을 거예요. 영어를 좀 더 많이 연습하시면. 그래서 한국어가 떠올랐을 때 그걸 영어로 바꾸는 것보다는 영어로 바로 떠오르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시면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영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익숙하게 만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 긴 강의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